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최고 많이 걸린대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라고요. 요즘 걸리면 뭐 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별로 없나 보더라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걸려가지고 회사는 안 가고 걸렸으면 좋겠다 이랬더만 기어이 걸려가지고 집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오면 저까지 걸리니까 집에 와도 안 걸린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조심하셔야 돼. 이게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그게 고통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86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이게 지금 소위 뭐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자꾸 언론에 뭐 이거 뭐 손본다 폐지한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강화하는 법안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세입자 바뀌면 이제 완이 올려도 되잖아요. 기존 세입자한테는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리는데 세입자 이제 4년 지나고 올 7월달 되면 이제 세입자 새로 받을 때는 왕창 올려도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도 안 된다. 5%밖에 기존에 받던 세입자한테서 그렇게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오히려 더 강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지금 이런 거 다 폐지될 거니까 공부할 필요 있냐 이렇게 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야당이 다수당인데 법은 국회 통과되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많이 그 재난지원금 이런 게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주택임대차 신고는 오히려 지금 더 강화한대요. 이것도 뭘 강화냐면 지금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라고 하니까 월세는 29만 원, 관리비 130만 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강남에 보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한다고 관리비만 130이니까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와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관리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 모든 실질적으로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신고율이 엄청나게 낮대요. 들어오는 걸 이제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 신고를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는 게 많다는 이야기. 월세 29만 원, 관리비 뭐 39만 원 예를 들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관리비가 뭐 100만 원이 되든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뭐 당선인도 이거 임대차 신고는 폐지한다는 말 없어요. 그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거는 폐지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2+2 2년 연장해 주는 걸 지금 안 해주려고 하고 임대차 3법이 이게 또 포함돼요. 그래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법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임대차 2법이에요. 사실은 3법이 아니고 2법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법에서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 신용요건 그게 두 개 법이고요. 이게 지금 임대차 신고 이걸까지 해서 3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의상. 근데 실제로는 두 개 법이죠. 주택임대차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그 지금 당선인도 지금 주택임대차 신고 손본다 소리는 안 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뭐 한 번도 과태료 낸 적도 없는데 이거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거 손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거 가지고 이제 손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입장에 따라 다르죠. 뭐 임대인 입장에서 이 모든 민주주의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는 거, 주인 입장에서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계약갱신 요건 없는 게 좋겠죠. 자꾸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상가가 자꾸 망해야 돼요. 망하고 나가야 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고 또 인테리어업자도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그 선순환 돈은 돌아야 되니까 그 개업공개사들은 상가하는 걸 망하기를 바라더라고. 빨리 망해야 또 다른 사람 세입자 들어오면 권리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망하면 또 새로운 세입자 권리금 작업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니까
387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직거래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 국가 등이 할 의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또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 보니까 다만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임대차 신고는. 그리고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거면 LH가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신고 똑같습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388페이지 양가로 5번 이게 중요합니다. 32회 때도 출제됐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작년 시험에 숫자 6, 30만 원, 30일 요 가로 3개 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6 천만 원 해놓고 6 가로 안에 6 집어넣는 거.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정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신고 안 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뭐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한평군 이런 데는 신고 안 합니다. 가평군은 신고해야 되죠. 경기도면. 경기도와 광역시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신고 기한 양가로 6번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우리 프린트 35번에 2번에 있습니다. 35번에 2번. (35번에) 2번. 양가로 7번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2번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실무상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인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나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 집 판다고 하니까 팔아라 나갈 테니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팔고 나가라니까 못 나가겠다 버틴 거예요. 그럼 나간다고 했으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나간다고 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서로 적어야 되는데 문서로 적으라면 안 적고 말로만 나간다 해놓고는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간다고 해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도 소송해가지고 소송하면 2, 3개월 걸리고 2, 300만 원 들어가요. 그 대신에 그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조건을 매수인이 그러면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만약 명도 못할 시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위약금 물어야 된다. 이런 거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억 물어내게 생겼어요. 지금 팔기는 팔았는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들어올 사람은 주인이 내보내기로 하고 했다고요. 못 내보내면 뭐 1억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명도 비용 그냥 1,0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어요. 소송하려면 불서 계약 깨야 되잖아요. 몇 달 걸리니까. 그래서 합의금 1,000만 원 주는데 그게 양도 비용, 즉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양도 차익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유권에서 필요 경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해당된다가 유권 해석이더라고요. 필요 경비 어차피 양도 차익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줬으니까 명도 비용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세입자 내보낸다고 돈 들어간 게 있다면 양도 차익에서 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세청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서서히 판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급심 아직 대부분까지는 안 갔는데 주인이 살겠다 했는데 세입자가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럼 거짓말인 것 같다. 살지도 않을 거면서 주인이 살 거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명도 소송했다고. 주인 살겠다. 그럼 주인이 살겠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여부 있다고요? 그래 없다고요. 입증할 책임 미래에 일어날 건데 그걸 입증은 주인 살겠다는데 뭐 살 건지 그러면 뭐 다른 데 살고 있는 집 그 내놨다는 거 뭐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겠다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나가겠다는 걸 입증해라. 분명히 거짓말 시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안 나갔는데 판결은 그 입증 책임은 없다. 나간다고 하면 되는 거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가고 버티면 결국은 또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계약갱신 요건 행사 안 해도 세입자 안 나가고 버티면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 월세 중개할 때는 보면 월세 같은 그런 게 많거든요. 보증금이 없고 이러니까 오산에 걸동 이런 데는 보면 무보증 월세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선수금 40만 원 내고 그다음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오산에 걸동 같은 데 다가구 원룸 중국 동포들 많은데 그러면 80만 원 내고 중개보수 10만 원 정도 되죠. 이거 한 10만 3천 원 뭐 이 정도 돼 중개보수. 그럼 90만 원 내고 입주를 해요. 그 대신에 어떻게 적냐면 확약서 이런 걸 적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고 확약서 적고 만약 3개월 안에 나가면 예치금 40만 원 받지 않기로 한다. 왜냐면 한 달 만에 바로 나가버리면 주인은 맨날 이거 중개보수 40만 원 주고 나면 매일 뭐 세입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주인은 월세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중개보수를 주인은 뭐 한 30만 원씩 주고 이러거든요. 통상. 그래서 3개월 안에 나가면 안 돌려준다 이렇게 하고 또 3개월 지나서 나가더라도 만약 뭐 물건 부수고 이러면 이거 가지고 변상하기로 한다 이런 걸 적는다고. 그럼 결국은 거의 하나도 못 받아가 나갈 가능성이 많아.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청소비 또 공지한다. 청소 안 하고 더럽게 해놓고 나가면 청소비 이런 거 뭐 5만 원씩 3만 원씩 받죠. 주인이. 방 하나에 받더라고 보통 보면.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한 달만 월세 안 내버리면 이거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이거 내놓은 거. 보통 월세는 후불로 내는데 여기는 선불로 내요. 지금 내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월세 한 달 거 내고 이렇게 한다고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이하게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나타나지도 않고 하면 세입자 짐을 모조리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으라고 그래요. 주인이. 그리고 또 특약 별거 다 고양이 개도 키우면 안 된다. 여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특약 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사람 한 명 더 있으면 물도 더 쓰고 머리를 감아도 감고 여친 오면 이러니까 못됐다고요? 나한테 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거 특약 넣으라고 그래요. 그 여러 명 있으면 아무래도 좀 집이 뭐 좋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그러는데 진짜 안 나타나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치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안 되죠. 법적으로는 명도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그냥 치워버리고 새 놔버려요. 새 놓으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벌금 500만 원 확정되더라고요. 벌금 500만 원 내더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상가 판례가. 상가 세입자가 월세 안 내니까 그냥 주인이 셔터 내려버리고 간판 다 떼버리고 장사 못하게 만들었어요. 전기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세입자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대법원 판례 500만 원 벌금 확정됐어요. 벌금은 확정됐지만 그래도 그래야 뭐 나가니까 안 그러면 안 나가니까. 자, 389페이지. 신고 간청 및 위임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간청에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데 다만
신고관청은 사무소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따로 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천에서는 동장이라고 합니까? 뭐 복지센터라고 합니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말 많이 하는데 그 단국대 대학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이 동장이라더라고. 근데 동사무소라고 안 부르고 또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복지센터 센터장이냐니까 그 센터장은 아니고 또 동장이라더라고요. 5급 사무관인데 여자분인데 지금 닭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띠라고 하길래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토끼띠하고 상극이니까 차라리 만나지 말자. 그냥 수업만 듣고 저한테는 입 열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합이 안 맞는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양가로 9번 신고 필정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입니다. 변경 해제. 이 주택임대차 신고라고 했을 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법이 아니고 그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 신고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 뭘 하냐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90페이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나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나 똑같고요. 양가로 4번 신고기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임할 수 있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의 정정, 부동산 거래 정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대행입니다. 제출대행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처럼 대행하는 것 똑같다. 392페이지 임대차 제도의 준용 규정입니다. 금지행위도 그대로 준용하고요. 금정체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도 똑같고. 자, 393페이지 6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맨 밑에 양가로 1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래서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강행법규에 위반해요.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해버리면 상관없어요. 주인들이 안 하기를 바라는 경우 많잖아요. 그 임대소득세 이런 거 안 내려고. 지금 임대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면 아예 안 내죠.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방이 19개 있어도 임대소득세 한 푼도 안 냅니다. 공시가격 9억 안 되고 이런 거는. 2주택인 경우는 월세인 경우만 내고 3주택인 경우는 전세라도 간주 임대료 해가지고 세금 내죠.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가 세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보통 소득세 안에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근로소득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소득세에. 자, 394페이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그 LH 국민임대 이런 건 LH에서 다 신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도 임대사업자가 다 하면 따로 주택임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법상.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오늘 프린터 있죠. 포상금. 포상금 지난주에
지난주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했는데 포상금이 작년에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한 문제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그 프린트 봐도 되죠.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7가지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해임, 허가 6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프린트는 28번에도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거는 무부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고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포상금 받으려면 이건 4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검사가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습니다. 이행명령.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 50만 원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X.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고,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고 이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한도액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요거 하나만 한도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왜냐면 이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20%면 2, 3은 6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가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시군구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 없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프린터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 2건 이상 접수된 걸라고 안 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말이나 한 뜻이나 2건 이상이 접수했다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2인 이상인 각각이니까 한 달 전에 포상금 받아갔다 소리 듣고 또 누가 한 달 후에 했다면 그는 먼저 한 사람만 준다고요? 최초. 그 즉 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50만 원이 최고 한도에 모든 금액 다 합해서 50만 원이라고요. 50만 원. 그래서 여러 명이 오면 50만 원 가지고 나눠 10명 온다고 각각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나눠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금이 1억이 나가는데 손에 입히면 개업공개사가 그 1년 동안 가입한 기간 동안 합계가 1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경기도 오산에서 40억한테 한 명당 1억씩 해서 40억 손해를 입혔어요. 개업공개사가. 그럼 협회에서 공제금을 40억 1억씩 해가지고 40명한테 40억 주는 게 아니라 합계 1억이라고요? 그럼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소송비가 3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소송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동시에 여러 명을 손에 입혔으면. 자, 이게 포상금 계략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안 한 거 중에서 보면 포상금 안 주는 거 시험에 나오질 않았어요. 미지급 사유. 왜냐면 읽어보면 이건 포상금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돌아다니가지고 적발해가지고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이나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익명은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거죠. 가명은 가짜 이름으로 하는 거가 되겠어요. 손예진은 가명이에요, 본명이에요. 손예진 결혼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 나오는데 저는 이쁘다고 보고 있던 거 와이프가 확 텔레비 다른 데 돌려버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보지 말자고. 남자들이 볼 때는 손예진 예뻐 보여요. 근데 여자가 볼 때는 재수 없다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쁘다고? 여자가 보는 여자하고 남자가 보는 여자가 달라요. 약간. 전 손예진이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오줌 질질 싸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걸 봤었는데 어쨌든 와이프는 안 간다 해서 저 혼자 봤어. 그 안 보려고 해서 죽어도. 자, 포상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포상금. 그 본명으로 신고를 해야 돼. 실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고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포상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396페이지 벌칙인데 그 행정벌 정리된 거. 이 벌칙이 공인중개사법은 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 31회, 32회는 나왔네요. 나왔죠? 396페이지에 보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행정벌 프린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내드린 거. 거기에 밑에 다 벌칙 적어놨습니다.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개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2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맨 밑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의 2 이런 게 1의 2 이거는 새로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해제 신고 안 한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4번 맨 마지막에 그 좀 주의하십시오. 우리 프린트는 51번에 맨 밑에 있어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500만 원입니다. 외자가 빠지면 3천만 원이죠. 외자 동그라미 하세요.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면 500만 원.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97페이지 메뉴에 3번 100분 5나 5%나 같은 말이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5% 100분 5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게 100만 원 과태료가 지금 1년간 유예됐었어요. 1년간 유예. 작년 6월 1일부터 제도가 도입되고 1년간 유예됐는데요. 이 1년간 유예됐다는 걸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올해 작년에 6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한 건은 올해 5월 말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것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작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걸 1년간 과태료를 유예한 거라고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신고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받았을 뿐이고 지금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작년에 6월 1일 이후 체결한 거 신고 안 하면 이제 올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냐면 양가로 1번 오로지 신고관청. 앞에서도 말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전부 다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양가로 2번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입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40번에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9번.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 39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냐.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는데 거짓 신고하면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매도인 매수인 합의가 됐으니까 다운계약서를 적었겠죠. 합의가 안 됐으면은 다운계약서를 적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적발하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폭로하면 둘 다 처벌받으니까. 그런데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한 명만 과태료를 면제해주면 나머지 사람한테는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업계 담합했다고 뭐 과징금을 수백억 부과한 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적발했냐면 그 자진신고한 거에 최고 위반 그 과태료 금액 과징금이 많은 사람이 자진신고한 거예요. 건설업계 담합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삼성레미안 이 최고 과징금 많은데 담합해놓고 입찰 담합해놓고 자기만 신고하고 쏙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과징금 내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좀 모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사가자 간에 은밀히 그 불법 행위를 한 걸 적발하기 어려운데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머지 사람한테는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담합하는 사람도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먼저 자진신고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가 하고 나만 면제받을까? 이렇게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398페이지. 맨 위에 자진신고 면제자에 대한 기준 등입니다. 기준 등. 동그라미 1번 면제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입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만 깎아줍니다. 기억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2항 2호 3호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3호 4호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프린터에 보면 적어놨어요. 46번 47번 그 지금 우리 책에는 자진신고하면 면제되는 걸 적어놨어. 28조 2항 2호 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5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럼 그게 해당하지 않는 게 47번이라고 우리 프린트 47번.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시험에 나왔어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짜리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됩니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1번 1호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이 적어놨구나. 그 지금 위에 법조문 적어놓은 게 1번부터 7번까지죠. 지금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7번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고요. 우리 교재 1번부터 7번까지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되는 거죠. 시험에는 안 되는 게 나왔다고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프린터 47번에 있다고요. 그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이 되는 거 그러면 1번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2번 거짓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4번 외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번 그 다음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6번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7번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 7개 이게 지금 우리 프린터 47번에 6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린터 47번은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걸 6개 적어놨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자진 신고하면 면제되는 거 7개를 적어놨습니다. 시험에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신고관청에 단독 거래 당사자 일방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로 신고한 최초이자일 것, 최초이자일 것 밑줄 치세요. 최초이자일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신고하면 매도인 매수인 합의가 됐으니까 했을 건데 주로 다운계약서는 누가 원해서 적은 거예요? 매도인이 원해서 적은 거죠? 업계약서는 매수인이 원해서 적은 거고요. 그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적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폭로할 수 있다고. 주인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 적었다. 폭로하면은 폭로한 사람은 과태료 안 받고요. 나머지는 거짓 신고했으니까 5%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되겠죠. 디귿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입증 자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적으면 보통 보면 소장 그 대표 자리가 있고요. 또 실장이 있으면 실장 자리 하나 정도는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책상 2개 있고 그다음에 원탁 테이블이 거의 다 있죠.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한 번도 안 가봤으면 중개사무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 데나.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한 10억 있는데 어디 뭐 투자할 만한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예 하면서 커피 공짜로 주고 먹고 설명 브리핑 듣고 어디 투자 뭐 2천 어디가 좋은지 듣고 나오면 돼요. 부자 되려면 중개업소 계속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그런 식으로 커피 얻어먹고 브리핑 듣고 이러다 보면 그 일치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개를 듣다 보면 그런 게 중요해요. 중개업소 협조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벌면은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반주 보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좋은 거 소개시킨다고 싼 거 금매물 나온 거 이런 거 반반 나눠 먹으면 뒤탈도 안 생겨요. 중개보수를 많이 줘야 부자 된다고. 깎으려고 하면 다시는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소개시켜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고 그러면 조금씩만 남고 세금 내더라도 계속 갭 투자하면 된다고요. 그냥 전세나 매매나 비슷한 거 돈 한 푼 없이도 투자할 수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협조만 해주면. 그래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 맨날 중개업소 다니면서 놀면서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 세금 다 내고 그 2천만 원이면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2천만 원 벌 거냐고요. 그 중개업소 한번 가보세요. 숙제입니다.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원탁에서 계약서를 주로 적어요. 그 계약서 적는지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보면 원탁에 한 3명 4명 앉아가지고 있고 좀 오랫동안 계속 앉아있으면 그 계약서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게 녹음하면 돼. 거기서 일어나는 일 그냥 녹음해놓고 녹음하다가 자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도록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마디만 들어가 있으면 돼, 내 말이. 지금 뭐 김건희하고 녹음한 것도 그 녹음한 기자 처벌 못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누님 했었고 누나 한마디 주임새를 넣잖아요. 누님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냥 그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제3자 간 대화만 녹음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만나서 해도 또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다 녹음할 수 있으니까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심해야 돼. 저도 와이프하고 뭐 하면 잠깐만 휴대폰 켜놓고 다시 말해봐라 하고 그러면 위축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휴대폰 켜놓고 말하라니까 증거 수집해야 되겠다니까. 그 증거 수집을 해야 돼. 만약에 부부싸움 해도 뭐 때리거나 이러면 그 나중에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바로 경찰 119 불러야 돼. 그러면은 출동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할 때 그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돼요. 맨날 때렸다 이러면 말로만 하면 때린 적 없다 하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안 맞아놓고도 그냥 119 그럼 왜 불렀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19 부른 게 아니고 경찰차 불러야 되네. 때리면 119는 아니고 경찰차는 112입니까? 3입니까? 그런 거 부르면 되겠죠. 저는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한번 불렀어요. 112.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경의 경우입니다. 감경. 조사기간에 조사가 시작된 후, 동그라미 2번 후,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100% 면제 준다고 했죠. 조사 시작되기 전, 후 요거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3번 감경 대상이 하지 않는 거. 1번 자신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된 경우,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안 해주고요. 2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신고관청에서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도 제가 부동산을 10개도 가지고 있어 봤는데 팔라고 아무리 다 내놓고 동시에 팔라 해도 1년에 그렇게 거래가 되지를 않더라고. 3건 4건 아무리 싸게 팔아도 안 나가요. 싼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싸면 더 안 사요. 사람들이. 쉽지가 않더라고. 동시에 파는 게. 이게 경기 흐름이 있어야지 뭐 억지로 팔라고 한다고 팔리지를 않아요. 그 지금 만약에 5월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하면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지금 종부세 이런 걸 안 내잖아요. 종부세, 재산세. 지금 종부세가 크잖아요. 다주택자들. 그럼 뭐 5월 말까지 팔아야 되는데 한 달 만에 팔기가 쉽지 않다. 그럼 매수인은 또 그 약점을 알고 더 싸게 살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어려워요. 그게. 그 47번에 우리 프린트 47번에 맨 밑에 적어놨네요.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6개. 그 다음에 그 까만 별표에 보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는 50% 깎아주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이상 명제 감경 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프린트 47번 맨 밑에 있습니다. 399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관청은 밑줄 치세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2분의 1,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 이하 과태료의 경우 5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를 참작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해야 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돼서 정도 있습니다. 동기, 결과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거기에 5번, 6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에 보니까
5분의 1에 보니까 지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예를 들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럼 만약에 개별 기준이 3천만 원이라고 그 개별 기준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우리 책에 지금 400페이지에 개별 기준 나와 있는데요.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500만 원, 700, 900 이거 다 암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암기 못합니다. 한 번 나오더라도 암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못해요. 이게 어떻게 500, 700, 900, 1100, 1300 용적률하고 비슷하네. 지금 1300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쭉 돼 있는데 어쨌든 신고가액이 10억 초과해가지고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하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의 얘기에 얼마를 깎아주거나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2분의 1입니까? 5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면 3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6, 5, 6, 30 600만 원 더하거나 600만 원 빼줄 수 있다. 60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 빼주면 2,400 이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 공무원은 3,000에서 2,400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반 행위 동기 결과를 참작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400페이지 401, 402, 403, 404페이지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법은 암기할 때 개별 기준 무거운 거부터 했잖아요 오늘.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하는 분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15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다고요. 10년 동안 거의 안 나온 거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405페이지 맨 밑에 405페이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406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맨 밑에 거기 405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매도인 405페이지 맨 밑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인이라고 돼 있는데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 세 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있을 수도 있다. 답은 절대 없습니다. 중개거래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05페이지 맨 밑에 서명 405페이지 맨 밑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3명이 동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이해되죠? 중개거래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리고 실무까지 나가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어봤으면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